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제가 날마다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정말 언제쯤 은퇴할 수 있을까요? 아마 테슬라의 반도체 칩, AI 칩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순간이 오면은 정말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지고 정말 은퇴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를 가늠해 보는 게 좋겠죠. 자, 부주제들로는 미친 시장에서 미치지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시장 좀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월 기가상하이 판매량이 벌써 나왔는데요. 일단은 예정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면 오늘 3대 지수 상당히 드라마틱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감한 이 지수만 보면 드라마틱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26% 빠졌고 다우도 0.46%, S&P 500도 0.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변동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새 1% 변동하는 거는 정말 우스운 일이죠. 3% 넘게 변동하는 날도 상당히 많은 그런 미쳐 돌아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오면서 그래도 보합권으로 마무리한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파월 쇼크,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이었죠.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그 여파가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늘도 장 초반,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여파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해드렸던 나스닥 11,500, 11,400선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까지 하락을 하니까 급반등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무래도 저가 매수대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개월 미국 금리 흐름을 보면요.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3.25%까지 올라왔어요. 2년물 국채금리 역시 이날 장중 3.51%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금리 상승은 달러 인덱스를 키울 수 있겠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돈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장중 109.98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자, 충분히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말 20년간 볼 수 없었던 레벨로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계속해서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로존의 CPI, 그러니까 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9.1%나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S&P 글로벌 기준 PMI 지수 역시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인 5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0보다는 넘으니까 아직은 확정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트렌드가 중요하겠죠. 다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바로 유가가 되겠는데 유가가 지금 86불까지 내려와 있어요.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유가 변동은 3개월치 유가 변동이고요. 최근 8월 달에도 90불대 초반에 평균적인 유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9월 13일에 발표될 8월 CPI 지수 역시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CPI 지수가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 물가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 반등이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그나마 지금 기댈 만한 요인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또 유가가 많이 빠져버리면요. 아마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주가에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최근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갔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유가가 그렇게 쉽게 빠르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들은 하락이 있었고요. 최근에 반도체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도 7.67%나 하락을 했어요. 세계 경제는 좀 침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서비스 지수 이런 것들은 잘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PC라든지 핸드폰, 자동차 이런 내구재 소비는 감소할 수 있지만 다른 쪽의 경기는 그래도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소비는 최근에는 많이 꺾인 모습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간 그렇게 큰 힘을 못 썼던 헬스케어 쪽이 그래도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 차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오늘 0.26% 빠지면서 11,785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저가가 11,546까지도 떨어졌었어요. 제가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흘러내려도 11,400에서 11,500은 지켜줘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저가를 11,546을 기록을 하면서 11,500선은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밑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장세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희망적인 봉이 나왔으니까 좀 반등하는 흐름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주식시장, 주식 투자, 장기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기 투자 하실 거면 역시 계속해서 신압으로 매수를 해 나가는 게 맞는데요. 자, 싸졌을 때 많이 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노선 11,000선까지 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가격까지는 그래도 하락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물가, 금리, 환율, 지수, 하락 모두 역시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미쳐 돌아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큼은 특히 아트라운 TV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만큼은 좀 안정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초 대비 8월 누적 수익률이 역대 5번째로 안 좋은 해가 202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8월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17%에 달하면서 우리 아트라운 TV 애청자님께서는 정말 큰 예방 주사를 하나 맞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코로나 예방 주사 5방 맞는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방 주사 잘 맞아 놓으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더욱더 알찬 안정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미국 CPI 지수가 8.5%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유로존은 떨어질지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유럽의 CPI 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최근에 9.1%가 나오면서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올라야 되겠죠. 물가 가치가 오른 만큼 돈의 가치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돈의 가치는 0.04%밖에 안 됩니다. 자, 물가와 돈의 가치 즉 금리 사이에 이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 역시 뭔가 미쳐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아직 유럽의 물가는 전혀 꺾인 모습이 아니니까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이게 쉽게 많이 꺾이기도 힘들 것 같아요. 다만 미국의 경우는 산유국이자 경제의 체력이 유럽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최근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건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한 가지 문제점이 있겠는데 역시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부동산 센티먼트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15년 모기지 이자율은요. 현재 4.98%까지 오르면서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이 가장 안 좋았던 해는 2009년 리먼 사태 때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 모기지 15년 모기지 이자율이 4.29% 이것을 이미 넘어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수준도 수준이지만 이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1년 전이 2.1%였는데 너무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역시 미국은 경기 침체 충분히 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은 장단기 금리 차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다음에 최소한 뭐 17개월에서 뭐 20개월 이후에는 경기 침체 상황이 왔었어요.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도 많이 올라서 3.264%까지 올라왔고 2년물 국채금리는 3.5%가 넘어가는 상관입니다. 지금 2달 넘게 금리 역전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4월 달에도 올해 4월 달에도 금리 역전 현상이 잠깐 있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이미 경기 침체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를 선반영해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금리가 치솟으면서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라는 건 세계 주요 6개 통화라고 할 수 있겠죠. 유럽과 엔화, 영국의 뭐 파운드 이런 것들을 각 국가별 경제 규모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해서 산출한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달러랑 비교한 거예요. 최근에 유로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거는 유로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유로화 가치 하락에 더불어 달러가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02년 이후 20년간 볼 수 없었던 레벨로 달러 인덱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달러 인덱스는 미국 연준에서 작성해서 발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달러가 강하다는 건 글로벌 유동성이 약하다는 뜻이고요. 긴축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글로벌 유동성이 약하면 그러니까 글로벌에 뿌려진 달러의 힘이 약하면은 세계 경제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1355원을 넘어선 수준이에요. 정말 지붕 뚫고 하이킥 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IMF 시대 때는 뭐 1600원, 1700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도 올랐었죠. 계속해서 이런 올라가는 원달러 환율을 보면 솔직히 테슬라 투자자,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수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그 해당 기업의 수익이
환율 효과 때문에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쁠 것은 없죠. 나중에 테슬라를 팔고 원화로 환전해서 그 돈을 쓴다고 보면은 더욱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달러 자산, 테슬라와 같은 구조적인 성장 달러 자산은 계속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오늘 0.56% 상승하는 277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함께 테슬라도 긴 밑꼬리를 달면서 오늘 좋은 봉이 하나 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삼각 수렴형의 패턴에서 하방으로 모양을 틀고 지금 기술적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단기적으로는 260불 선까지는 하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데, 오늘 저가를 266불 선을 기록을 하면서 277불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렸던 게 충분히 참고할 만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테슬라는 호재가 많으니까 지금 주가부터 뭐 260불 전후로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테슬라 현재의 주가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가상하이가 상당히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PCA에 의하면 테슬라 기가상하이의 8월달 판매량은 77,000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했던 게 올해 6월달 79,000대 수준인데 77,000대 정도가 8월달 판매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가상하이의 이러한 발전은 연간 뭐 100만대 캐파까지 이미 이르르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 차이나는요, 트위터상의 공식 계정도 테슬라 아시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제 중국을 넘어서서 아시아를 뭔가 정복하겠다라는 듯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가상하이의 캐파가 상당히 올라왔다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기가상하이의 실적은 테슬라 분기 실적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8월달이 77,000대가 나왔고 8월달에 공장이 꽤 쉬었었어요. 모델 Y나 모델 3나 뭐 2주 이상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량을 뽑아냈기 때문에 상당히 9월달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9월 기가상하이 판매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쉽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 7월달은 기가상하이가 28,000대를 팔았고 8월달은 77,000대를 팔았기 때문에 테슬라 기가상하이의 3분기 예상 판매량에서 7월달, 8월달 수치를 빼면 9월달이 나오죠. 자, 9월달 기가상하이 판매량은 정말 역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3분기 예상 판매량이 21만 1000대가 되고 있는데 8월달은 7만 7000대, 7월달은 이미 2만 8000대로 나와 있죠. 이 두 숫자를 빼면 9월달 수치가 10만 6000대라는 역대급이 나와요. 자, 이게 10월 초순에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0월 초순부터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강세를 보일 수 있겠죠. 자, 10만 대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 달이 7만 7천대였으니까 뭐 3만 대가 넘어가는 그런 증산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테슬라 주가 상당히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 관련 뉴스로 테슬라의 슈퍼차저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의 슈퍼차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어떤 게 테슬라의 슈퍼차저겠습니까? 바로 이 오른쪽이 되겠죠. 많이 보셨죠? 근데 그 안을 뜯어보면 정말 테슬라의 슈퍼차는 심플하기 그지없는데요. 왼쪽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의 이 충전기를 보면 정말 복잡합니다. 자, 이게 바로 기술력의 차이고 효율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이 회사에서는 여기저기 벤더에서 부품을 사다가 덕지덕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테슬라는 항상 그 기본 베이스부터 시작을 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싸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테슬라와 기존 회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테슬라 AI 칩과 관련된 레포트가 나와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레포트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테슬라 자동차가 2033년부터는요 인간보다 똑똑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이러한 뜻은 인간보다 훨씬 더 이제 정말 운전을 잘하는 순간이 2033년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마이크로칩, 그러니까 AI 연산 칩이 되겠죠. 아마 D1 칩이 될 것 같은데요. 2033년까지 단 11년 만에 인간의 뇌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이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문 그대로 여기다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Tesla's microchip capability is increasing at a rate of 486% per year. 자, 테슬라의 D1 칩이죠. 마이크로칩은 이 칩이 해마다요 486% 수준으로 연산 능력이 발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미 테슬라의 D1 칩은 불과 6년 전에 사용했던 칩보다 30배나 더 강력하다고 해요. 자, 테슬라는 6년 전에 자체 개발한 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로부터 사왔었어요. 엔비디아로부터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칩을 2016년에 사왔을 때는 초당 12조 원의 연산을 했던 게 테슬라 차량이었는데, 이제 D1 칩이 만들어지면서 초당 362조 원의 2조 번에 연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거의 30배나 넘는 강력한 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발전 속도를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어쨌든 2033년에 AI 칩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3년까지 이런 마일스톤을 이렇게 그려 놓았고요. 아직까지도 연산 능력만 보면 당연히 인간보다 AI가 훨씬 빠른데, 자, 이 보고서의 뜻은요, 다양한 상황에서의 정확한 판단 능력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봤을 때 인간이 아직 더 나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현재 2022년 기준 테슬라의 D1 칩의 능력은 초당 362조 원의 2조 번의 연상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2033년에는 3배가 거의 넘게 상승해서요, 초당 1천조 번이나 연사할 수 있는 그런 칩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칩을 누가 만드나요? 네, 테슬라가 직접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 시계열이 언제까지 확장이 돼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AI 능력, 자율주행 능력이 인간을 확실히 뛰어넘을 수 있는 순간까지 투자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3년까지는 테슬라 투자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가상하이 판매량 9월달, 8월달 수치가 77,000대 나왔지만 9월달 역대급이 예상이 된다고 했죠. 10월 초순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상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잘 모아가시면 하반기에 충분히 좋은 수익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불금이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